운전자 없이 스스로 달리는 자동차, 먼 미래의 일 같았던 자율주행 기술이 우리 일상 속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발달에 따라 최근에는 운전자가 없는 고속 자율주행 레이싱 경기까지 펼쳐졌다고 하는데요.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미래 교통수단을 바꿀 자율주행 기술에 대해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자율주행 기술의 전문가신데요. 얼마 전에는 미국에서 열렸던 그 CES 자율주행 레이싱 경기에 출전하셨잖아요. 자, 일단 그 대회가 어떤 대회인지부터 소개해 주실까요? 예, 자율주행 대회가 여러 가지 있었는데요. 최근에 그 유럽이랑 미국 쪽에서 그 로버레이스라는 게 유럽 거고, 미국에서는 인디라는 자율주행 레이스가 시작을 하면서 예. 300km까지 달릴 수 있는 차량을 이용해서 동시에 주행해서 이제 경기를 해보자. 네. 그런 게 이제 2019년부터 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예. 자, 지금 화면에 지금 실제로 자동차가 이렇게 운전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저게 그 교수님께서 제작하신 레이싱카인가요? 차는 이 레이싱카는 워낙 그 특수한 차이기 때문에 차량 제작사가 있고요. 네.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을 주로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저 자동차 안에 운전자가 없다라는 게 참 신기한데 저게 300km까지 달릴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게 300km까지 거의 달릴 수가 있습니다. 네. 차량에 이제 운전석이 없는 대신에 부품 같은 것들이 예. 지금 많이 달려 있는 게 보이는데요. 고속 자율주행 레이싱카는 어떻게 구현이 되는 건가요? 뭐 기본적인 자율주행 차랑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차가 빠르고 조금만 그 실수만 하더라도 이 차가 큰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의 어떤 신뢰성이라든가 또 예. 응답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됩니다. 그런 쪽을 많이 개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이런 레이싱이 그 다른 차량과의 거리는 물론이고 뭐 코스에 대한 이해, 뭐 장애물, 노면 상태까지 고려를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그 경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조금 전 경기를 보니까 그 어떤 그 잘 달리던 차량이 이제 멈추거나 아니면 뭐 서킷을 벗어나는 일도 있다고 하는데 그 어떤 점을 앞으로 좀 더 보완해야 할까요? 그 고속 자율주행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차가 굉장히 조금만 핸들을 잘못 돌려도 차가 스핀을 합니다. 뭐 보신 것 같이. 네. 그래서 이 스핀하는 이유가 뭐 제어 알고리즘이 틀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다른 차를 인식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아니면 예. 자기 또 위치를 측정하는 게 잘못될 수도 있고 하는 다양한 이유로 나타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든 간에 차가 좀만 잘못을 제어하면은 차가 코스를 이탈하고 또 자기가 다른 차나 뭐 다른 경기 방법을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그 조심이 필요합니다. 예. 네. 교수님 그 이번 2차 대회에서 그 어떤 차가 스핀을 하면서 1, 2등에 갈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도 좀 소개해 주시죠. 예, 그 유럽 팀들인데요. 유럽 팀들은 전통적인 이쪽이 좀 대회가 몇 년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네. 준비를 하다 왔고 저희는 이제 국내에서 현대자동차 대회를 주 중심을 준비했었는데 예. 이 유럽 팀들은 이제 거기서 갈고 닦은 실력을 갖고 나와서 한 280km 정도까지 거의 차량의 거의 뭐 99%의 성능을 끌어내면서 네. 주행을 했었고요. 마지막 이제 두 팀이 거의 이제 그 진짜 뭐 박상박하를 펼치다가 우승하겠구나, 네. 예. 이제 한 팀의 센서가 무슨 뭘 잘못 봤대요. 아, 그래가지고 예. 핸들을 살짝 돌렸는데 그게 이제 이탈을 한 거죠. 워낙 어. 고속이니까. 워낙 고사리니까요. 네. 그렇군요. 사실 뭐 사람도 많은 주행 연습 끝에 운전면허도 따고 그렇게 이제 도로를 나서게 되는데요. 자동차의 자율주행은 어떻게 어디서 연습을 하게 되나요? 그 저희 사실 상암지구가 이 자동차 연습하는 그 샌드박스고 아, 예. 저 여기 경기도 화성에 K시티라고 또 있습니다. 여기서 연습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정부에서 또 자율주행 차를 특정한 허가를 받으면 일반 도로에서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그 허가증도 있습니다. 예. 근데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는 게 사람은 열심히 운전을 이제 연습을 하는데 네. 전통적인 기법은 그래도 각 알고리즘을 짜고 테스트를 해보는 걸로 하기 때문에 일단 도로에 나가 운전을 바로 하죠. 예. 근데 최근에 근데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서 그 심층 강화학습이라고 수많은 수백만 뭐 수천만 분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운전을 처음부터 배우는 기술도 있습니다. 네. 그런 네. 것도 최근에 많이 이용하고 저희들 논문을 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뭐 그 요즘에 AI 업계에서 얘기 많이 하는 뭐 머신러닝이라든지 맞습니다. 딥러닝이라든지 기계학습. 이런 예, 기술인 맞습니다. 거죠. 예. 네. 자, 가상 환경에서 수백만 번의 주행 연습을 하면서 이 자율주행이 완성된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 그 오늘 교수님께서 자율주행 전문가시니까요. 자,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세계 수준에 비하면 어느 정도인지 좀 객관적으로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그 판매하는 제품들을 볼 수 있다면 그 테슬라라든가 웨이모 같은 쪽에서 네. 그 실용적인 거 아니면 또 자기네 테스트하는 쪽으로 보면은 고속도로는 한 거의 뭐 꽤 안전하게 하고 예. 다만 이제 복잡한 이런 간선도로 이런 데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에는 아직 그런 차들이 판매되거나 그 일부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하긴 하는데
그 기본적인 그 성능은 많이 따라가 있지만 예. 그 신뢰성으로 볼 때는 아직 좀 갈 길이 멀리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저희가 오늘은 자율주행 기술로 모셨지만 원래 이제 사실 주력 연구 대상은 무인 드론이셨고 또 무인 항공기 연구 1세대로 알고 있는데요. 언제 또 어떤 계기로 그 연구를 시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기본적으로 뭐 그렇게 혼자 움직이는 뭐 로봇, 뭐 자동차, 항공기들 관심이 많았고요. 네. 다만 이제 석사 때 처음 시작한 연구가 그 제어였기 때문에 그 제어를 네. 이제 적용하는 플랫폼으로 헬리콥터, 그래서 지금 같은 거 이런 프로펠러 4개 있는 그런 네. 게 아니고 헬리콥터를 이용해서 이제 했었고요. 그다음에 저도 이제 그 국내 자동차 회사를 또 근무한 경험도 있고 해가지고 양쪽이 다 친숙합니다. 그래서 예. 또 유학 가서 이제 미국에서는 그 당시부터 또 자율주행이 90년 그 무인항공기가 90년대부터 막 떠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자율주행 2000년대 떠오르기 시작했고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박사학위를 하면서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그 경력을 이제 카이스트 오고 그렇게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율주행차에 대한 연구도 그런 관심이 이어져서 이렇게 된 건가요? 예, 맞습니다. 자율주행,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차나 비행기는 굉장히 다르고 운전할 수 있다고 비행기를 볼 수는 아니지만 이게 로보틱스의 관점으로 본다면은 뭔가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혼자서 대응한다는 이런 것들은 상당히 비슷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을 상당히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지만 많이 가져올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많이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굳이 이제 무인 항공기 기술과 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을 비교해 봤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또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운 기술인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 항공기가 특별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동 비행을 하는 거는 이미 꽤 알려진 기술이고요. 예. 이미 항공기들이 오토파일럿이라는 기능으로 거의 모든 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착륙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최근 하는 뭐 무인 항공기 드론 또 드론 택시 이런 것들이 제도가 되려면요. 이게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포함된 사람들, 소위 말하는 스테이크홀더들이 많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다 여기 따라오려고 하면은 최소한 5년 정도는 걸리기 때문에 예. 그런 식의 이제 규제, 또 추락하면 또 많은 인명피해가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그게 어렵고요. 자율주행도 물론 충돌하거나 하면 인명이 위험할 수는 있지만 그래도 충돌하는 그 파손은 자기 차 주변에 국한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술 그런 거는 좀 작은데 근데 이게 기존에 있는 우리가 실제 도로를 복잡한 도로를 인식하고 네. 그거 하는 거는 여전히 멀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저 운전에 대해서라면 좀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 나와야 완벽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국내 자율주행 기술 수준을 끌어올리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카이스트 심현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